지금 도쿄 부동산 시장이 뭐랄까 그야말로 터졌습니다. 2020년에요. 무려 3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기록적인 폭등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분석 바로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은요,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분야의 리더죠.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이사님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이 도쿄 시장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는 거죠.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플러스 12%. 이게 뭐냐면요. 2026년 도쿄 상업용 땅값, 그러니까 지가의 평균 상승률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1991년 그 유명한 버블 경제 이후, 그러니까 3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란 말이죠. 이건 뭐 회복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이 폭발적인 상황이 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이 성장을 이끈 두 개의 핵심 엔진이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실제 사례 시부야와 아사쿠사를 통해서 이 엔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리스크와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그 시사점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쿄의 집값 폭발, 이 35년 만의 기록적인 변화, 그 배경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전에 이 단어 하나는 확실히 알고 가야 해요. 바로 상업지 지가. 이게 그냥 상업지역 땅값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뭐랄까, 그 도시의 경제가 얼마나 힘차게 뛰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장 박동 같은 거고요. 투자자들이 여기 미래가 밝구나 하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체 이 엄청난 상승세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동력이 뭘까요?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도쿄 시장을 이끈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재개발 엔진과 인바운드 관광 엔진.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둘이 움직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 이게 만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쳐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재개발이라는 엔진이 낡은 도시의 판을 아예 새로 짜면서 가치를 확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관광객이라는 엔진이 바로 그곳에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을 쏟아붓는 거죠. 이 두 개의 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 재개발의 힘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용했는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부야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29% 상승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시부야의 한 지역인 사쿠라가오카초인데요. 도쿄 23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아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숫자가 나온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동네는요, 큰 길에 딱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말 그대로 역 뒤편의 외딴 섬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 데크,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딱 놔서 여기랑 직접 연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첨단 오피스, 멋진 상점들을 올리니까 와, 글로벌 기업들이랑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냥 다리 하나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냥 땅값이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 체급, 클래스가 아예 달라졌다는 뜻이죠. 인프라 하나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재창조하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관광객들이 불을 붙인 곳이죠. 바로 아사쿠사 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트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세요. 도쿄 전체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뛴 탑 10 지역을 뽑았더니 그 중에서 무려 6군데가 전부 아사쿠사 근처라는 거예요. 상승률도 다 20%가 훌쩍 넘고요. 이건 뭐 아사쿠사가 도쿄 부동산 시장의 태풍의 눈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핵심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사쿠사는 그냥 오래된 절이 있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투자자들 눈에는요, 사두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주식으로 치면 초우량 성장주로 보이는 거죠. 꼬박꼬박 월세 받는 안정적인 오피스 지역과는 게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텔 하나, 가게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땅값 경쟁에 불이 붙고 가격이 막 치솟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뜨거우면 항상 그림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화려한 상승세 뒤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리스크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당연히 대출이자가 비싸지면 투자 열기는 식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건축비 급등입니다. 인건비나 자재비가 계속 오르면 야심차게 시작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갉아먹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인바운드 의존성입니다. 아사쿠사처럼 관광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곳은 갑작스러운 전염병이나 국제정세 변화
변화 같은 외부 충격 한 방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일부 관광지에서 보이는 이 20%가 넘는 상승률. 이건 사실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웠잖아요. 거품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모두가 환호하고 열광할 때 가장 뜨거운 곳에서부터 조용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걸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 도쿄의 폭등 현상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그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재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여긴 평당 얼마야 하는 식의 낡은 공식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이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비즈니스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시켜주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도쿄는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나아가는 재개발 엔진,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혁신적인 관광지로서의 인바운드 엔진,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몇 가지 리스크들이 있긴 하지만 이 강력한 이중 엔진 구조가 앞으로 도쿄의 가치를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경험과 연결이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된 시대에 도쿄 부동산의 궁극적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 속에 아마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